있다 듀. 하나, 둘, 셋. 뭐요? 오늘 포스터 뭐예요? 한마음 축제가 시작할 시간이라고요. 마을과 환경을 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할지 마을에서 환경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찾아보고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환경과 마을을 있다 듀군요. 맞습니다. 코로나19, 해양오염, 지구 온난화 등 이제는 우리가 외면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알고 해결해야 될 시간이라고요. 지금 우현 선생님 애기 아빠가 되니까 뭔가 달라 보이는데. 맞아요. 재현 쌤도 이제 애기 아빠가 되면은 진짜 떳떳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요. 역시. 그럼 저희 얼른 그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러 갈까요? 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명산인 세 분을 만나면서 마을과 환경을 잇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묻는 시간이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해 주셨는지 카카오톡 채널에 여기 접속해 주셔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리워드 상품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만나볼 거는 아마도 그 못나숲이라는 모임을 갖고 있는 모임인데요. 혹시 못나숲에 대해서 아세요? 못나숲? 어디 새로 나온 번개탄 이름 같은데요? 못나숲? 그게 뭐죠? 그런 게 아니고요. 못나숲,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킨다라는 마장동 어머니들의 모임입니다. 되게 깊은 뜻을 갖고 있는 카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마장동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모임인데요. 지금 현재는 환경에 좀 집중하면서 환경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되게 대단한 일을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네요. 그럼 얼른 만나보러 갈까요? 네, 그럼 출발! 재현 선생님, 구두솔 갖고 좀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두솔로 보이세요, 이게? 그럼요, 이거 구두솔 아닌가요? 우리 아빠 장롱에서 본 거 같은데 이거. 자, 보세요, 이게 뭘까요? 왜 구두솔 입에다가 자꾸 대시는 거죠? 칫솔입니다. 이게 칫솔인가요? 이게 바로 네. 대나무로 만든 칫솔이에요. 저희가 네. 온 이유가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네. 제로 웨이스트 샵입니다. 전 여기 무슨 코스메틱 샵인 줄 알았는데 제로 웨이스트 샵이었군요. 네, 네. 저희가 그럼 백화점에도 코스메틱 샵이 있듯이 네. 저희 마장동의 코스메틱 샵은 네. 바로 여기가 네. 특별하게도 지금 사장님들이 없어요. 사장님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신가요? 그럼 누가 주인이죠 여기는? 이게 About M이라는 마장동 어머니들 모임이 네. 지금 협동조합을 이뤄서 지금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협동조합 자체가 네. 사장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바웃 에미 분들이 About M이가 그냥 About M. 어바웃 엠. 그 About 에미군요. 네. 그러면 한번 얼른 뵈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About M의 대표이신 명재수 정미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마치 저희 강의 같네요. 네,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복지관 이용자분들이 보고 계신데 네. 정미라 대표님부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장동의 주민협동조합 어바웃엠의 정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명재수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생의 기업 어바웃엠 명재숙입니다. 네, 다들 지금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섬세한 느낌 그리고 약간 예술적인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가게에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예술 활동가 같으신 느낌이 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혹시?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보시면 다들 이제 여기 있는 물건들이 이게 다 아까 말했듯이 저희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이런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바웃엠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 마장동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아이들과 마을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드시고 이렇게 카페를 만드시다 보니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 샵까지 만드시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환경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환경에 갑자기 주목하게 되셨는지 그 경위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마장동에 아이들과 엄마들의 모임이잖아요. 이제 이 위에는 아이꿈 놀이터라고 돌봄센터가 있어요. 돌봄센터가 이제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점심을 먹어요.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도시락 그리고 간식 이런 배달업체에서 오는 것들을 여기 아이들이 30명인데 일주일 동안 30개의 도시락이 그냥 쌓이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하니까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냥 가끔 시킬 때는 잘 네. 많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네. 한 번 이제 벌리려고 이제 네. 가는데 두 손이 정말 부족할 정도로 이거 너무 심각하다. 그런 건 막 와닿았어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어바웃댐 조합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에 비껴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사업이 바로 제로 웨이스트 샵 사업입니다. 네, 뭔가 그래도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또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역시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내용들을 잘 보실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마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점에서 맞춰져서 시작된 게 이 환경에 대한 활동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혹시 그러면 최근에 그런 환경과 관련해서 좀 활동해 보신 경험이나 좀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요즘에 환경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 유튜브에서 네. 그 북아프리카 같은 큰 그 새들이 죽고 나면은 이렇게 썩게 되는 거가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보니까 남는 거는 그 뱃속에 있던 플라스틱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다가 죽은 그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 병뚜껑이 네. 바다로 강으로 흘러 내려가서 그것들을 동물들을 죽게 하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병뚜껑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뚜껑을 모으게 됐는데 네. 그 병뚜껑이 또 그냥 놓기만 하면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제품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모아서 녹여서 뭐 집게라든지 뭐 딸집게라든지 이렇게 집게 같은 거 그거를 단순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모으게 되고 이랬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때 빨대가 굉장히 큰 재활용도 안 되면서 되게 네. 애매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회용 빨대에서 아이들하고 일회용 빨대로 만들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서 느꼈던 게 또 예쁜 쓰레기를 만드는 거 아닐까? 이 재활용의 어떤 그 새로운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어쨌든 버려져야 된다면 돈을 더 들인 쓰레기가 나온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라는 거를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자. 어쨌든 줄이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로 웨이스트, 좀 쓰레기가 없다? 어떤 단어인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복지관 이용자분들에게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소개 좀 네. 부탁드려볼게요. 네. 제로 웨이스트의 뜻은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네, 그렇다면 저희 복지관에서 이 제로 웨이스트 샵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그 병뚜껑을 모아주시면 네. 저희가 그런 기관에 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지난번에 네. 그 수세미, 삼배 수세미를 네. 저희가 떠서 복지관에 전달해드린 것도 있었는데 네. 또 그걸 보시고 네. 이렇게 수세미를 또 심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 주렁주렁 네, 네, 주렁주렁 많이 열리게 심으셨습니다. 네. 심으셨고 그게 그거예요. 네네. 네. 저 그 수세미라고 하길래 꽃 이름이니까 그건 줄 알았는데. 천연 수세미, 천연 수세미. 천연 수세미. 네,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씩이라도 그런 활동을 인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되게 많은 게 나온 것 같아요. 병뚜껑도 모을 수 있고 네. 친환경 수세미도 만들 수 네, 있고 네. 마을에서 수세미도 심어서 네. 할 수 있는 되게 많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따 따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소주 한잔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의 어바웃 M에 대한 비전이나 활동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바웃엠은 마장동 도시재생 CRC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로컬 푸드를 활용한 건강한 식문화. 그래서 쿠킹 클래스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우리 고지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이용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예비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 제품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만 하나씩 줄이는, 그래서 우리 로우 웨이스트는 확실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사업을 꼭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제 로우 웨이스트 샵이었군요. 로우. 네, 앞으로 로우하게 쭉 로우. 번창하시길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개인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시거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신 건 또 있으실까요? 혹시? 저희가 마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축제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 마을 축제. 근데 축제는 정말 하는 것을 준비하고 또 그게 끝나면 정말 많은 쓰레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조금 굉장히 뭔가 생각해볼 문제라고는 생각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번 저희가 텀블러를 갖고 오신 분께만 음료를 드리고 우리 쓰레기 없는 축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진행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된 거예요. 정말 텀블러를 갖고 오시기도 했고 쓰레기가 정말 딱 하나, 작은 봉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하면 하겠구나. 정말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만이라도 하면 이런 효과를 가지고, 나 혼자 아니고 10명이면 10개잖아요. 그때 좀 해볼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게 더 큰 저의 개인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내가 해보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도 효능감을 가지고 더 확대해서 진짜 더 많이 해보신 것 같으세요? 네. 혹시 대표님은 또 어떤 경험이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고통도 받고 있고 그런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또 생태의 파괴돼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으로도 얘기되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환경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또 강사님을 모셔서 교육도 받게 됐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받은 조합원들이 함께 하나씩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통도 한번 뭐 재사용할 거 없는지 한번 보게 되고, 키친타올도 한번 빼서 쓸 거를 한번 더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아보려고 이렇게 강사님까지 모셔서 네네. 공부하신 건지 네네.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육이 네. 정말 좀 중요하다는 네, 말씀을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죠. 네. 교육이 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는데 오히려 앞으로도 저희 성인들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환경에 대한 중요성 교육이 좀 많이 맞아요. 비춰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건지 네, 맞아요. 일반 맞아요. 쓰레기인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네. 이렇게 아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마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마을과 환경을 잇다라는 주제로 한마음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님들이 보시기에 마을과 환경을 잇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필요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일단 고! 그럼 네 우선 일단 고를 하자는 건 한번 외치고 갈까요? 네. 일단 고! 네. 뭔지 모르겠지만 왜 일단 뭔지 살짝 설명해 주시면. 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괜찮을까? 네. 이런 거는 될까 안 될까? 이만큼 하면 아무 소용 없을 거야.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부터 하나씩이라도 일단 시작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일단 고로 생각해봤습니다. 네. 야,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저희 이렇게 어려운 자리 또 어려운 시간 이렇게 내주신 저희 대표님들께 마지막으로 좀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 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보니까 환경과 마을을 잇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쓰레기를 아예 없앤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대표님의 말씀처럼 제 로우 웨이스트를 위해 실천을 한다면 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의식 있는 활동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이 삼배수세미로 설거지도 하고
이도 닦고 딱 좋을 것 같은데. 뭔가 확 친환경적인 전현 선생님 모습 되게 멋져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그런 의식 있는 활동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연구단체가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요? 연구단체요? 네, 성동 쓰레기 책임연대라고 성동구에 있는 15개 민간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모인 단체라고 합니다. 뭔가 쓰레기를 연구한다고 하니까 체계적일 것 같은데요? 성동구의 쓰레기에 대한 정책과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그런 곳입니다. 야, 이제 마을 활동을 넘어서 고민하고 건의하는 곳이군요. 얼른 가보시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럼 출발! 성동구에서 쓰레기 하면 가장 핫한 인물이십니다. 쓰레기요? 쓰레기. 아니 그런 쓰레기 말고요. 생활 쓰레기 문제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 계세요? 네, 제가 짧게 알아보니까 생활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위해 연구회도 만드시고 여수도 가시고 하남도 가시고 안 가본 곳이 없으시더라고요. 완전 전국구신가 봐요. 그래도 오늘 이 어려운 자리 만들어주신 황선아 위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네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또 그래도 의원님 모셨으니까 의원님 소개를 저희 복지관 이용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성동구 구의원이고요. 금호 옥수 지역의 선출직으로 당선된 구의원 황선아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고요.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 또 복지 문제 여기에 정말 올인하고 있고요. 다 같이 함께 또 좋은 기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마음 축제를 준비하는데 환경과 마을을 그 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네네. 마을의 환경에 대한 게 주제인데요. 의원님께 오늘 자문도 얻고 그러고 한번 현황도 듣고 이렇게 해보려고 어려운 시간 좀 부탁드렸습니다. 네. 혹시 위원님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사실 저는 처음이라서 약간 진짜요? 연예인,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떨리긴 했는데 긴장하고 왔어요. 그 약간 연예인 만나는 듯한 느낌이었고 아유. 막상 만나보니까 네. 네. 그 이름과 같이 약간 뭔가 착할선 꽃핫 같은 느낌? 꽃말 같은? 착할선의 빛날화입니다. 아, 역시. 일단 저희가 준비한 좀 질문이 있는데 좀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우현 선생님께서 먼저 첫 번째 네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의원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그 거창하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는 않았고요. 저는 그냥 동네 쓰레기가 어느 날부터 문제가 되고 치워지지 않는 현상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뭐 책도 그런 쪽에 관심 갖게 되고 또 저희 성동구에 그 재활용 선별장이 있거든요. 그곳의 시설이 다른 25개 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데 갔는데 이렇게 재활용을 우리가 선별해서 버렸잖아요. 네. 근데 재활용률이 낮은 거예요. 아. 열심히 재활용을 해서 버렸는데 네. 거기서 또 재활용 될 수 있는 건 몇 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료 의원님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행정재무위원회에 제가 속해서 상반기에 일을 할 때 재활용 선별장에 갔어요. 근데 갔더니 그곳에 쓰레기가 재활용이 돼서 버려졌지만 재활용률이 낮은 거를 보고 왜 그럴까 하다 동료 의원들하고 저희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 우리 쓰레기 교육을 한번 하자.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만 왔다 가도 재활용을 잘해야겠구나를 느낄 수 있다. 10명 중에 1명만 잘해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동네 통장, 뭐 반장, 직능단체 여러 뭐 새마을단체나 이런 분들을 모시자. 그렇게 저희가 3년 동안 외쳐서 교육장을 마련해달라고 했고 최근에 저희 집행부에서 정원호 구청장님께서 이제 네. 그 부분을 오케이 하셔서 네. 이제 교육장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아.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 성동구에서 쓰레기 교육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네. 직접 보지 않으면 어떻게 실천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교육장이 만들어진다는 게 정말 큰 성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잠깐 넘기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세세하게 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 살피시는 의원님의 어떤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재현쌤 혹시 성동 쓰레기 책임연대라고 아시나요? 사실 어제 네. 제가 또 이제 찾아봤죠. 우리 이제 송선아 의원님, 그러니까 거기에 또 소속이 또 돼 있으시고 네, 네. 활동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서 여기 계시구나 이 정도. 혹시 우리 관장님도 성동 쓰레기 책임연대에 있으신 거 아셨나요 혹시?
네,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 당연히 알아야죠.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네네. 저희 성동 쓰레기 책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주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책임연대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쓰레기 연구단체를 만들다 보니까 쓰레기에 대한 이런 공유를 의원들끼리만 해서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확장된 개념으로 뭔가 조직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25개구에 있는 친한 의원님들한테 각 구에 쓰레기 연구단체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연대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건 의원들끼리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시민들하고 소통해야 되겠다. 근데 맞아요. 네, 저희만 이 주제를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닐 텐데 분명히 이 동네에도 쓰레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네, 그래서 우선은 작년에 발주식을 했고 네.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그 월드비전하고 저희하고 같이 플로깅 달리면서 플로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갑자기 코로나 단계가 탁 되면서 행사 중지가 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월드비전에서 6km를 걸어서 물을 구하는 아이들을 위한 6K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먹을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6km를 걸어간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험하면서 행사 참가비를 내면 그 돈을 가지고 우물을 파주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과 함께 플로깅이라고 쓰레기 줍는 요즘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접합해서 6K 성동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플로깅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죽깅이랑은 다른 건가요? 똑같은데 그 플로깅이 약간 달리고 죽깅은 이제 걸어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저 같은 분은 1km 뛰는데 진짜 숨차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달리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서 죽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있어요. 보니까 각 지역에 이 쓰레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물며 어르신들은 매일매일 산에 가셔서 쓰레기 줍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돈을 한 푼 안 받고 자기가 정말 금오산이라는 곳을 아끼고 싶어서 근데 산에 오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보이는데 차라리 버려주시면 주는 게 어렵지 않은데 맞아요. 꼭 이렇게 죽기가 어려운 곳에다가. 죽기가 네, 아니 맞아요. 근데 그 땅을 파서 또 비닐봉지에 묻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또 근데 그걸 매일매일 치우는데 매일매일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치지 않고 몇 년간 10년을 넘게 계속 하신 분들도 계셨고 초등학생인데 이런 환경 문제, 성명 문제 부모님들이 관심 갖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이제 같이 해서 연대하게 됐던 쭉 있고 또 우리 관장님 여기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께서는 워낙 또 환경에 관심 많으셔가지고 저하고 인연이 된 게 그 돌봄 그 심의위원회에서 만났는데 제가 쓰레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얘기했던 게 작년에 이제 김장 그 한참 나눔할 때 스티로폼 박스가 제가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맞다 그래서 본인도 김장할 때 종이 박스로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리 제안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래요? 저도 그거 좋아요 바다를 갔더니 스티로폼이요 잘게 부스러져서 다 바위 사이에 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울 수가 없어요 그럼 파도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면서 걔네가 물을 먹고 그게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물고기가 그걸 먹고 우리의 밥상까지 올라오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로폼 사용이 우리같이 삼면이 바다인데도 엄청 많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떤 데는 이 스티로폼 사용하지 않게끔 중지가 됐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그거를 하기에는 우리 예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쓰레기를 대부분 이제 거기서 쓰고는 있지만 부표 같은 거에 우리라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관장님과 함께 제가 또 열심히 했고 또 여성단체에서 오케이 해서 종이박스로 저희 작년 김장이 다 나눔이 됐어요. 사실 제가 너무 반성돼 있는 게 사실 제가 원래 네. 어르신들도 담당하고 있어서 네네. 사실 생각 없이 그냥 스티로폼으로 네.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반성하게 되는 좀 네.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고요. 그게 어디 여행 가고 이럴 때 가볍고 쓰고 버리기 좋고 근데 또 보온이나 냉장이 잘 돼서 저도 이렇게 잘 이용했었죠. 아이스박스는 무겁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여수에 지금 쓰레기 책을 쓰신 그 이동학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인구 문제를 고민하러 전 세계에 갔었다가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 인구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 제일 중요한 문제다를 2, 3년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정리해온 책인데 그 책을 보고 나서
그분과 친해졌죠. 아. 연락해서. 그리고 그분이 이제 쓰레기 센터로 저희 송동구 그 복지관 옆에서 출범식을 했어요. 아, 이런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너무 관심이 없었나? 아니요. 그때 저도 잘 네. 모르던 분이라서 아. 저희 송동구에서 한다니까 신나서 이제 저도 갔죠.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네. 여수에 쓰레기 해양 탐방 있는데 가시죠? 그래서 아, 아무 생각 없이 네로 갔는데 정말 멀더라고요. 근데 가서 너무 놀란 게 바다에 전날 쓰레기를 다 치우잖아요. 네. 그럼 파도에 그 다음날 또 쓰레기가 밀려와요. 진짜 그만큼 쓰레기가 많나 봐요. 엄청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긴 좀 특수 지역인 게 여수가 관광 지역이기도 하지만 산업단지이기도 하고 아, 근데 그보다도 더 사실 심각한 문제는 각 정유회사들이 거기서 그 기름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많은 해외에서 배들이 와요. 네. 와서 냉장고도 버리고 배에다가 아이고. 소파도 버리고 그냥 그래서 뭐 플라스틱 병이나 이런 게 막 전 세계 걸 구경할 수 있어요. 아, 쓰레기를 줬다가 해외 여행을 하는 약간 좀 기분.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농약도 너무 슬펐던 거 농약을 병에 담은 상태에서 버려지는 거. 아이고. 네, 근데 그거를 봤던 것 같아. 그거 인터넷에서 그 농약. 네. 그래서 모르고 그거를 주워서 열어서 바다에 물을 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버리면은 다 생태계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심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최근에 미생 플라스틱이라는 걸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네. 주시는 게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진짜 그런 생각도 네, 있습니다. 스티로폼이 잘게 부서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게 다 그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네. 저는 참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어떤 의원님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행정하고 집행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나 어떤 민간의 이야기 계속 듣고 관계하시면서 함께 가려고 하시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걸 하려고 하시는 게 정말 저는 되게 옆에 너무 좋아 보여요. 제가 의원님을 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작년에 활동하셨던 건데 그 하남에 쓰레기 그 소각장. 네, 다녀오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하남은 과연 어떻게 쓰레기를 하나 하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와 설마 나 이거 웃을 줄 몰랐는데. 웃었어요. 힘들게. 아, 이 분위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아, 그래서 하겠는데. 얼른 네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네. 야 이거. 저희가 의원들이 이제 처음에 저희가 해외 비교 시찰이 사실 매년 있어요. 근데 첫 해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 해외 비교 시찰을 준비할 때 저희 성동구 의원들은 스터디를 해서 정말 해외 방문지를 결정하고 그 안에 질문지를 보내고 또 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조를 나눴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갔거든요. 그때 한 곳이 오스트리아의 슈피텔라우라고 그 도심 슈피텔라우 슈피텔라우 네 거기가 도심 속에 소각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인비 현상으로 혐오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인 거예요. 도심 한 곳에 소각장이 있다고 좀 놀랐죠. 네. 그 반대할 것 같은데. 네. 냄새도 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그 지역의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를 그때 방문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쪽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던 기억이 있는데 대신에 그 전에 기억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에도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하남 소각장이었어요. 저희 성동구가 약 30만의 인구를 갖고 있고 하남도 약 30만의 인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의 50%를 그 안에서 자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런 데가 있어요. 어디? 혹시 스타필드 아세요? 네, 알죠. 당연히 거기 저번 주에. 아 거기 옆에 있는 녹색 부지 거기인 거예요? 네. 오,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거기 생각나- 네. 거기 뭐 타워 있잖아요. 네, 네. 거기 그게- 이제 연기 나가는 타워고요. 아, 네. 거기가 아, 지하에 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그다음에 하수 처리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로 다 들어가서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 네. 700도 이상이 가면 그 나쁜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 나쁜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아주 극소량만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연기를 나오는 곳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높이 올렸고요. 그다음에 그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무슨 이렇게 뭘 넣어서 액화시켜서 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하남에 계신 분들이 거기 혐오 시설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주변에 아파트 값이 제일 비싸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 부럽다. 주민들이요, 그 체육시설이니 뭐니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이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 또 다른 해외 사례를 보면 어떤 데는 눈이 안 오니까 쓰레기 소각장 만들고 거기를 그 잔디 스키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만들어서 소각장을 만들고 기술이 발전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또 대처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하남을 간 건데 엄청 잘 됐고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 적용할 수 없을까를 고민했더니 거기는 이제 신도시고 처음에 네. 계획도시니까 그게 가능한데 네. 지금 저희 성동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곳에서 그런 부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재활용 선별장을 봤더니 하천 부지여서 지하로 뭘 넣는 것 자체가 하천의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또 정말 도심의 소각장이 필요하고 또 이게 범위가 크고 규모가 클수록 훨씬 더 이로운 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연대에서 각 구와 의회에 있는 영무단체들과 해서 광역 단위의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의미부여하고 정책 제안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다른 구 의원님들하고 연대해서 하고 있죠. 얼른 좋은 결실이 맺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데 저희 서울 네. 되게 급해요. 왜냐면 2025년도에는요 저희 서울의 쓰레기를요 매립하던 게 인천에 매립했는데 그만 매립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서울 쓰레기는 묻을 데가 없어져요. 어들로 가야지. 네, 그런데 4개의 소각장이 서울에 있어요. 네. 근데 10년에서 15년 되면 2개가 없어져요. 노후화돼서. 그럼 저희는 서울 쓰레기는 2개밖에 소각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2025년도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미 뭔가 초안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 시점 아무것도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계속 지금 서울시에서는 소각장 지을 동네 이렇게 손들라고 하는데 한두 군데도 없어요 지금. 반대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이해들을 지자체에서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한 전 세계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혐오 시설이 아닌 핑비현상으로 정말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교육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이 더 열정을 갖고 하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최근에 사실 벌금 10만 원을 낸 적이 있어요. 10만 원이나요? 네, 생활 쓰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에 네. 귤껍질을 버려야 되는데 저는 사실 말려서 버리면 네, 네.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 택배 제 호스트와 같이 버렸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딱 날라오더니 10만 원에서 내고 나니 그 뒤로는 절대 이제 사실 조심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국민들한테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어떻게 하면 또 국민들이 직접 이런 분리수거나 생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우선 저도 지금 귤 껍질을 일반 쓰레기 버렸다고 10만 원 벌금이었다고요? 저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새우 하나 버리고 새우. 새우 껍질만 버렸었는데 살까지 있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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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업체에 따라서 조금 더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성동구에다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달라. 그래서 요번에 저희 성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냉장고에다가 그 음식물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그 비슷한 아리까리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네. 정리해주는 거를 만들어요. 좀 이건 뭐지? 라고 할 때 냉장고에 붙여놓은 걸 보면서 버리시면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교육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새우 껍질이 버렸다고 뭐 새우 좀 버렸다고 그거를 10만 원 내라면 진짜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이건 잘못한 거죠. 제가 사실 아니 근데 모르잖아요 다. 모르고 한 거잖아요. 진짜요. 근데 저희도 반성해야 되는 게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 교육에도 이 부분이 쓰레기 버리는 부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몰라요. 그리고 또 특히 여기 한양대나 이런 데 1인 가구들은 정말 쓰레기 버리는 게 심각하거든요. 그거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저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랑 이제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입학과 동시에 쓰레기 버리는 날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배달 음식 쓰레기 했을 때 그 씻어서 어떻게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지 교육해달라. 네. 아마 앞서 말씀해주신 교육센터에서 그런 걸 좀 더 강화해서 하면은 네.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의원님께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환경 그리고 마을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을과 환경을 이으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는 좀 이렇게 명언을 듣고 싶은데요. 혹시 딱 잘라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지. 저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공동체성. 공동체성.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를 생각하고 또 이게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도 있지만 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현장이 다음 세대를 위한 또 그 공동체성을 갖고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공동체성. 공동체성. 네, 공동체성을 통해서 진짜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또 네.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네. 진짜. 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그리고 이 귀한 자리 또 내주신 황선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뷰! 안녕히 계세요. 아니 재현 선생님 지금 환경 공부하는 이 시간에 왜 한 그릇 커피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바쁠 때는 커피 한 잔이라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아니 선생님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커피 찌꺼기로도 요즘에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다는 걸? 커피 찌꺼기요? 커피 찌꺼기는 그냥 뭐 냉장고 방향제 아닌가요? 맞죠. 하지만 결국 이것도 결국 생활 쓰레기로 버려지게 된다니까요. 아, 저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커피 찌꺼기가 많이 버려져가지고 좀 이렇게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거 들어갔는데 그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g 정도의 커피 찌꺼기가 만들어지고 1년에 한 15만 톤 정도의 어마어마한 커피 찌꺼기 양이 좀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커피 찌꺼기는 더군다나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 매립을 그냥 해버리면 토양이 오염이 된다고도 합니다. 역시 그 커피 찌꺼기에 대한 그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명사분을 알아보는 중에 성동구에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럼 출발! 재현 선생님 무슨 지금 벽돌 같은 거 들고 계세요? 벽돌이라뇨. 잘 모르시네요. 지금 이게 뭐냐면 놀라지 마세요. 바로 그 커피 박으로 만든 플라스틱이에요. 와 이게 커피로 만든 플라스틱이군요. 네. 세상에 친환경 하더니 이제는 커피 박으로도 플라스틱을 만드는 세상이 많네요. 그럼요. 저희가 네. 지금 온 곳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바로 이 커피 박으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네. 코인이라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코니엔이라는 곳이군요. 그러면 왔으니까 대표님 한번 모셔볼까요? 코인의 이우철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저희가 지금 이걸 보면서 또 이제 커피박 만든 플라스틱에 또 이제 궁금증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일단 저희 묵직한 이용자분들께 대표님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 대표 이호철입니다. 저희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사업 목표로 하는 제조기업이자 소셜벤처입니다. 아 대표님한테서 커피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커피를 만지고 커피로 뭔가를 많이 활동하셔서 그런지 그런 커피 같은 부드러운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커피 전문가시니까. 그런 게 아니라 대표님 커피박으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회사에 대한 자랑을 한번 좀 해주시면. 네, 저희는 성동구에 폐기물 처리업 면허를 갖고 있고 스타벅스와 메일유업의 커피박을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이고요. 네, 커피박은 커피 찌꺼기를 보통 유용한 자원이다라고 할 때 커피박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피박을 이용해서 주로 이전에는 뭐 비료나 사료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다행히도 많이 사용 처리할 수는 있지만 부하가치가 좀 낮아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이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래도 처음부터 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기업이면 나는 이걸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윤을 좀 창출해야 되고. 약간.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 창출도 하셔야 되고 직원들 급여도 주셔야 되고 하다 보니 그동안의 시간 동안 이제
단순하게 환경이라는 주제만으로 이끌어오신 되게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환경에 좀 주목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네, 일단 제가 대학원에서 생태 조경하고 환경 관련된 전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고 이제 폐기물 처리업을 시작을 했는데 폐기물 처리업은 이제 2016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폐기물이 발생하는 발생원과 이제 저희가 이제 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고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게 수익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수익원은 이제 크기 찌꺼기를 앞서 말씀드렸던 뭐 비료나 사료 또는 이번에 이제 새로 저희가 시작한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수익원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한국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데 SK 에너지와 이제 저희 회사가 작년에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미얀마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출권이 이제 세 번째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그 사이트에서 좀 봤는데 미얀마 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뻗어나가서 하시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기업이 좀 크구나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연락드릴 때 이 인터뷰를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약간 생각했었거든요. 네. 저희도 소기업이고 또 무엇보다 이 성동구랑 저희가 2019년도에 MOU를 맺고 타 지역에서 성동구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동구 쪽에 많은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뷰도 참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니저님께서 취지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성동구의 뉴스를 막 검색해 보다 보니까 대표 OEM과 또 성동구가 MOU 협약을 맺어서 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저희 복지관 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2019년도 3월달에 성동구와 MOU를 맺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커피밥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연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성동구에 연어를 취급을 했습니다. 폐기물 연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성동구에서 유명한 카페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커피밥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이제 재활용하는 것을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밥으로 만든 플라스틱이면은 제가 옥수수로 만든 플라스틱을 본 적이 있는데 되게 까만가요, 대표님? 네. 근데 제품에 대한 좀 우수 소개도 좀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네.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 이제 크게 분류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 옥수수 전분 PLA로 만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밥이 바이오매스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매스랑 기존의 합성수지를 배합해서 만드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인데 그걸 만드는 원료가 바이오 베이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동구에서 생산하는 플라스틱은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이고요. 이 바이오 베이스의 원료가 이제 바이오 커피밥인데 이 커피밥을 수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동구의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커피밥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커피로 만들었다고 하면 약간 물에 약하거나 뭔가 온도에 약하거나 그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네, 기존의 합성수지에 비해서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이 이제 물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현대자동차 그리고 GS 칼텍스 저희 OEM 세 개 회사가 같이 이제 자동차 내장재 만드는 R&D를 2년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밥을 합성수지랑 단순 배합하는 게 아니고 커피밥을 이제 전처리하고 합성수지랑 배합했을 때 이제 물성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R&D를 했고 옆에 있는 의자를 보니까 이렇게 가구로도 쓸 만큼 튼튼한 또 멋있는 플라스틱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 그동안의 과정들이 결실을 맺어져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대표님 그럼 저희가 포이엠과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은 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고기밥 수거 재활용 사업이 성동구, 그다음에 포이엠, 한양대학교가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커피밥을 수거하려면 이제 수거할 수 있는 인력과 차량이 필요한데 한양대 학생들이 학점을 받고 봉사활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제약이 있죠. 아무래도 학기가 피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수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 카페가 있잖아요. 복지관을 카페를 좀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 장애인 그 직원분들이 직접 만드는 커피를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커피도 한번 드셔봤으면 좋겠고 저희도 이제 복지관이랑 그 포인트를 좀 같이 뭔가를 했으면 딱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서 활동 범위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얀마까지 진출하시고 뭔가 아시아권에 이렇게 진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 포인에서 이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방향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그 2019년도에 SK에너지하고 신한군이 투자를 받고 온실가스 대출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대출권 사업을 현재 그 미얀마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SK그룹에서 운영하는 임팩트 유니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임팩트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선정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이제 비전은 저희 후엔이 아시아 최대의 온실가스 감축 이니셔티브로 발전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니셔티브를 형성하려면 이제 저희가 모든 그런 CDM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고 성동구에 이제 많은 소셜 벤처들이 있으니까 저희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모여서 아시아를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만들면 어떨까? 그게 이제 저희 회사 기본적인 생각이자 비전. 복지관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협력하고 함께한다면 정말 힘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좀 더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저희가 마을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한마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을과 환경을 잇기 위해서 어떤 게 과연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려봅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CDM 사업, 대출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컵밥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탄소를 이제 탄소 중립이든 아니면 탄소 감축이든 어쨌든 간에 이제 실제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중립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하고 또 각자 주체에서 국가 단위라든가 기업적으로 확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각자 자리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대표님 그 마을을 입단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서로의 자리에서 잘 자리하면서 탄소 중립을 위한 서로의 각자의 노력을 한다면 환경과 마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케이. 네, 오늘 이렇게까지 또 이런 자리 그리고 또 오늘 이런 커피 플라스틱까지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호철 대표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이호철 대표님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이따 뷰! 최현 선생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어떤가요? 환경에 대해 공부가 좀 되셨나요? 네,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몰랐네요. 맞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환경에 대해서 외면할 때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때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환경 보호의 마음 무엇보다 가치에 집중하고 투자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성동종합복지관에서도 환경 캠페인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 분의 명사분을 만나고 들었던 내용들을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오셔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푸짐한 리워드 상품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놨으니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마무리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네, 아쉽네요. 다음번에도 또 찾아뵙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인사로 저희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따 뷰! 그런 걸로 인해서 괜찮아요. 제가 앞으로 볼까요? 아까 about 잠시만 다시 얘기해요. 네. 저희도 긴장해서 편하게 하세요. 마지막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 좀 알려주시지. 시작. 어제 너는 바람을 지금